안녕하십니까, 건모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4과목 노동시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노동시장에 의해 1장 부분이 양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워합니다.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얘기니까요. 그래프 나오지요. 여러 가지 또 계산 문제 나오지요. 하다 보니까 1장에서 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짧게는 제 생각은요, 20문제에서 거의 10문제 이상, 10문제에서 12문제까지 아마 1장서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장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1절 노동의 수요. 노동의 수요인데요. 이거 줄여가지고 그냥 4글자로요. 그냥 이렇게 노동 수요, 노동 수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동 수요. 즉 노동의 수요. 먼저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아무래도 이게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중에서도요, 미시냐 경제학 이쪽이 아니고 노동경제학이에요. 노동경제학이 경제학에서 굉장히 차원이 높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제학 학생들을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지만 미시경제다, 거시경제다, 공공경제다 공부하지만 노동경제는 대부분 학부에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대학원에서 할 정도의 강의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요, 대학원에 석사학위 과정에 노동대학원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만큼 차원이 높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은요, 노동경제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 내용도 어렵다, 헷갈린다, 이걸 꼭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요, 강의는 기본적인 내용이 나온다 해가지고 아주 쉽고 그냥 기본적인 것으로만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요. 조금 한 발짝, 두 발짝만 더 들어가서 조금은 약간은 더 알차게, 약간은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너무 깊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기본적인 게 쉽게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같이 보도록 합니다. 노동 수요. 먼저 노동 수요. 노동할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근로자가? 아니요. 사용자가. 그래서 철저히 노동 수요는요,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여기 끝나고 이제 노동 공급 들어가면은요, 노동 공급은 노동을 공급해요. 누가? 근로자가. 노동 공급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노동 수요는 기업주, 사용자, 구인자 입장이라면은 노동 공급은 근로자, 즉 구직자, 아시겠죠?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 수요에 의해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는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요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입니다. 일정 시점이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다른 말로 고용량입니다. 고용량, 일정 기간 동안이다. 가령 취업률이다. 실업률이다. 그러면은 만약 전년도 1년 동안 1월 1일부터 그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취업률이 얼마나. 그래서 일정 기간이지, 일정 시점.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취업률이 얼마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정 기간이지 일정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유량. 플로우겠죠, 플로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유량에 흐를 넣자.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자, 틀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0초간 물의 양을 잰다? 그러면 1초, 2초, 10초 잠굽니다. 그러면 1초부터 10초.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물의 양은 얼마야? 흐를 넣자. 그쵸? 그것이 유량. 지금 이 시점이 얼마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량이다. 시험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저량은 얘가 바로 이거예요. 스탁이야. 스탁 기능인데, 유량은 플로우, 저량은 스탁. 아시겠죠? 얘는 뭐냐? 일정 시점 말하는 시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유량이지 저량이 아니에요. 그죠? 플로우지 스탁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지 일정 시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노동수요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그 양이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 수요자가 누구냐? 바로 기업이다. 사용자, 기업이다. 여러분들,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뭐냐? 우리가 한 기업에서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직원들이 많을 것이고,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직원이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직원이 10명일 때가 제일 좋아. 10명일 때가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 한다면 그 회사는요 10명만 뽑고 10명으로만 나갈 겁니다. 더 규모가 커지고 발전되고 확대되면 더 뽑을지언정 현 상태 10명입니다. 근데 현 상태는 10명일 뿐인데 거기에서 11명, 12명, 13명 뽑지 않는다. 그래봤자 뭡니까? 나가는 촉속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규모에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이윤 극대화 지점이 인원이 몇 명이야까지만 직원을 채용한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노동소유의 특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거 좀 예를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만약에 이제 10명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한 명당 어떤 물건을, 케이크를 하루에 10개 만들어. 그러니까 10명이면 100개를 만들어. 하루에 무조건 100개만 팔려. 101개도 아니야. 99개도 아니야. 딱 100개 팔려. 그러면 여기는요, 딱 직원이 10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1명 뽑았어. 그러면 한 명당 임금 200이야. 200은 무조건 나가지만 100개 팔리니까 손해보잖아. 절대로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10명일 때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현재 누리고 있는 겁니다. 100개 맞아, 100개. 그럴 때 이것이 이 케이크 너무나 맛이 있고 소문이 나가지고 대전에 있는 성심당처럼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초코파이 알죠, 그죠? 그런 유명한 초코파이처럼 예를 들어가죠. 막 전주에 초코파이가 한옥마을에 가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 프랜차이즈가 전주에만 있는데 가보니까요, 한옥마을 가보니까 막 그 케이크 그거 2만 얼마짜리 하려고 막 30분 40분 줄 서 사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너무 달고 맛이 없던데 우리 나이에는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이게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사람이 몰려가지고 막 하루에 100개 팔리던 것이 막 한나절이 막 점심 때쯤 100개가 동나는 겁니다. 그렇죠? 동당. 그러다 보니까 기업주는 야, 안 되겠다. 직원 더 뽑아서 더 만들자. 조사해 보니까 150개